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혹은 내 삶 속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도, 동료일 수도, 혹은 수년간 마음을 나눠온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우리를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교묘한 조종, 그리고 깊은 감정적 상처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베풀기 좋아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행동심리 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의 이마에 나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혹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때로는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이기 상황을 연출하며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나 직장 행사 혹은 가족 모임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이해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그 무리에 소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쩌면 약간은 자신 없는 모습으로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렌즈를 뒤집어 그들의 시선으로 같은 공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의 눈으로 군중을 훑으며 단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입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말입니다. 이 공급원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환상을 강화하는 연료가 됩니다. 칭찬이나 동정, 격렬한 감정적 반응, 혹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공급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을 살피고 사냥감을 찾아 헤매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멈춘다면, 새로운 목표물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공간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공급원입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넘겨줄 만한 작은 틈, 그 약점을 찾기 위해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세 가지 특정한 경계선을 건드려 봄으로써 당신이 쉬운 목표물인지 아닌지를 아주 빠르게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빼앗아야 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경계선은 당신의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 안은 당신의 소유이고 울타리 밖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버튼 하나를 눌러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즉 당신의 울타리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시간에 대한 경계선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라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잘게, 혹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 와 같이 아주 작은 시간적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거나 수동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당신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본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계획을 바꾸거나 떠나는 것을 미루거나 죄책감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이란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사로잡기 위해 버튼을 누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거나 회의에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시청하거나 읽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들이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대화에 불쑥 끼어들거나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서거나 당신이 보고 있는 TV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지, 즉 얼마나 쉽게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집중을 깨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며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덫을 놓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들은 일부러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무력한 척 연기하거나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빨리 개입하는지 보기 위해 죄책감, 갈등,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순순히 그들에게 넘겨주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어질러 놓은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뛰어들고 그들의 감정적인 짐을 대신 짊어진다면 그들은 당신을 확실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핵심은 행동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키고 그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누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신경 발달상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도 서툴게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지배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에 잠시 실망하거나 놀랄 수는 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지켰을 때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짜증의 표정,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미소,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목소리 톤, 비꼬는 말투,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말, 혹은 차가운 침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전술을 바꿉니다. 바로 그것이 신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하고 이기기 위해 경계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시간이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였고,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대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오늘 업무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 사람이 당신을 멈춰 세우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빨리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의 퇴근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늘 이런 식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과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우연히 말을 건넨 사람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항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당신의 경계선은 당신이 뱉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을 한 뒤 당신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관찰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선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턱에 힘을 주거나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스치듯 짓거나 진심이에요? 이거 2초면 되는데 라며 압박하거나 알았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죠. 와 같이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굴복하는지 시험하는 걸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면 그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거나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리를 뜨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압박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힘겨루기, 즉 권력 게임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관심에 대한 예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 중이거나 일에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저기 뭐 하나만 빨리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는 하던 일에 계속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전달하는 당신의 거절입니다. 그리고 관찰하세요. 만약 그가 잠자코 기다린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걸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그 순간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는 당신의 거절이라는 저항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입장을 짓밟고 자신의 공급원을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노리는 경우입니다. 화상회의가 거의 끝나가고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몇 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다들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사실 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위로를 구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 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떠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무거운 이야기를 던져 감정적인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때 당신이 할 테스트는 이것입니다. 그 순간 그 이야기에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끝난 대화를 다시 시작하지 마세요. 그저 정중하게 당신의 선을 지키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정도의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계획대로 회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회의를 끝내는 당신의 행동이 바로 거절의 표현입니다. 차분하고 명확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절 말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만약 그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역시 제 얘기 들어줄 시간 없을 줄 알았어요. 와 같은 말로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착취하고 그 순간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감정적 공급원을 얻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이 자신들의 압력에 굴복하는지 보기 위해 당신을 떠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치킨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들이 물러선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당신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진정한 평화로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바로 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혹은 내 삶 속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도, 동료일 수도, 혹은 수년간 마음을 나눠온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우리를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교묘한 조종, 그리고 깊은 감정적 상처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베풀기 좋아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행동심리 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의 이마에 나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혹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때로는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이기 상황을 연출하며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나 직장 행사 혹은 가족 모임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이해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그 무리에 소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쩌면 약간은 자신 없는 모습으로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렌즈를 뒤집어 그들의 시선으로 같은 공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의 눈으로 군중을 훑으며 단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입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말입니다. 이 공급원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환상을 강화하는 연료가 됩니다. 칭찬이나 동정, 격렬한 감정적 반응, 혹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공급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을 살피고 사냥감을 찾아 헤매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멈춘다면, 새로운 목표물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공간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공급원입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넘겨줄 만한 작은 틈, 그 약점을 찾기 위해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세 가지 특정한 경계선을 건드려 봄으로써 당신이 쉬운 목표물인지 아닌지를 아주 빠르게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빼앗아야 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경계선은 당신의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 안은 당신의 소유이고 울타리 밖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버튼 하나를 눌러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즉 당신의 울타리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시간에 대한 경계선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라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잘게, 혹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 와 같이 아주 작은 시간적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거나 수동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당신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본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계획을 바꾸거나 떠나는 것을 미루거나 죄책감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이란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사로잡기 위해 버튼을 누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거나 회의에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시청하거나 읽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들이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대화에 불쑥 끼어들거나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서거나 당신이 보고 있는 TV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지, 즉 얼마나 쉽게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집중을 깨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며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덫을 놓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들은 일부러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무력한 척 연기하거나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빨리 개입하는지 보기 위해 죄책감, 갈등,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순순히 그들에게 넘겨주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어질러 놓은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뛰어들고 그들의 감정적인 짐을 대신 짊어진다면 그들은 당신을 확실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핵심은 행동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키고 그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누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신경 발달상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도 서툴게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지배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에 잠시 실망하거나 놀랄 수는 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지켰을 때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짜증의 표정,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미소,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목소리 톤, 비꼬는 말투,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말, 혹은 차가운 침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전술을 바꿉니다. 바로 그것이 신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하고 이기기 위해 경계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시간이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였고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대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오늘 업무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 사람이 당신을 멈춰 세우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빨리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의 퇴근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늘 이런 식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과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우연히 말을 건넨 사람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항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당신의 경계선은 당신이 뱉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을 한 뒤 당신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관찰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선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턱에 힘을 주거나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스치듯 짓거나 진심이에요? 이거 2초면 되는데 라며 압박하거나 알았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죠. 와 같이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굴복하는지 시험하는 걸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면 그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거나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리를 뜨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압박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힘겨루기, 즉 권력 게임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관심에 대한 예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 중이거나 일에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저기 뭐 하나만 빨리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는 하던 일에 계속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전달하는 당신의 거절입니다. 그리고 관찰하세요. 만약 그가 잠자코 기다린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걸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그 순간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는 당신의 거절이라는 저항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입장을 짓밟고 자신의 공급원을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노리는 경우입니다. 화상회의가 거의 끝나가고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몇 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다들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사실 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위로를 구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 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떠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무거운 이야기를 던져 감정적인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때 당신이 할 테스트는 이것입니다. 그 순간 그 이야기에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끝난 대화를 다시 시작하지 마세요. 그저 정중하게 당신의 선을 지키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정도의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계획대로 회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회의를 끝내는 당신의 행동이 바로 거절의 표현입니다. 차분하고 명확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절 말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만약 그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역시 제 얘기 들어줄 시간 없을 줄 알았어요. 와 같은 말로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착취하고 그 순간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감정적 공급원을 얻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이 자신들의 압력에 굴복하는지 보기 위해 당신을 떠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치킨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들이 물러선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당신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진정한 평화로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바로 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혹은 내 삶 속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도, 동료일 수도, 혹은 수년간 마음을 나눠온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우리를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교묘한 조종, 그리고 깊은 감정적 상처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베풀기 좋아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행동심리 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의 이마에 나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혹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때로는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이기 상황을 연출하며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나 직장 행사 혹은 가족 모임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이해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그 무리에 소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쩌면 약간은 자신 없는 모습으로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렌즈를 뒤집어 그들의 시선으로 같은 공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의 눈으로 군중을 훑으며 단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입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말입니다. 이 공급원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환상을 강화하는 연료가 됩니다. 칭찬이나 동정, 격렬한 감정적 반응, 혹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공급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을 살피고 사냥감을 찾아 헤매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멈춘다면, 새로운 목표물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공간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공급원입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넘겨줄 만한 작은 틈, 그 약점을 찾기 위해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세 가지 특정한 경계선을 건드려 봄으로써 당신이 쉬운 목표물인지 아닌지를 아주 빠르게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빼앗아야 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경계선은 당신의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 안은 당신의 소유이고 울타리 밖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버튼 하나를 눌러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즉 당신의 울타리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시간에 대한 경계선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라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잘게, 혹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 와 같이 아주 작은 시간적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거나 수동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당신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본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계획을 바꾸거나 떠나는 것을 미루거나 죄책감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이란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사로잡기 위해 버튼을 누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거나 회의에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시청하거나 읽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들이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대화에 불쑥 끼어들거나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서거나 당신이 보고 있는 TV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지, 즉 얼마나 쉽게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집중을 깨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며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덫을 놓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들은 일부러 중요한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무력한 척 연기하거나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빨리 개입하는지 보기 위해 죄책감, 갈등,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순순히 그들에게 넘겨주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어질러 놓은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뛰어들고 그들의 감정적인 짐을 대신 짊어진다면 그들은 당신을 확실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핵심은 행동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키고 그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누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신경 발달상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도 서툴게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지배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에 잠시 실망하거나 놀랄 수는 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지켰을 때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짜증의 표정,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미소,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목소리 톤,
비꼬는 말투,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말, 혹은 차가운 침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전술을 바꿉니다. 바로 그것이 신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하고 이기기 위해 경계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시간이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였고,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대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오늘 업무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 사람이 당신을 멈춰 세우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빨리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의 퇴근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늘 이런 식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과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우연히 말을 건넨 사람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항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당신의 경계선은 당신이 뱉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을 한 뒤 당신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관찰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선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턱에 힘을 주거나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스치듯 짓거나 진심이에요? 이거 2초면 되는데 라며 압박하거나 알았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죠. 와 같이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굴복하는지 시험하는 걸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면 그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거나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리를 뜨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압박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힘겨루기, 즉 권력 게임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관심에 대한 예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 중이거나 일에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저기 뭐 하나만 빨리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는 하던 일에 계속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전달하는 당신의 거절입니다. 그리고 관찰하세요. 만약 그가 잠자코 기다린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당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걸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그 순간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는 당신의 거절이라는 저항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입장을 짓밟고 자신의 공급원을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노리는 경우입니다. 화상회의가 거의 끝나가고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몇 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다들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사실 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위로를 구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 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떠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무거운 이야기를 던져 감정적인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때 당신이 할 테스트는 이것입니다. 그 순간 그 이야기에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끝난 대화를 다시 시작하지 마세요. 그저 정중하게 당신의 선을 지키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정도의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계획대로 회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회의를 끝내는 당신의 행동이 바로 거절의 표현입니다. 차분하고 명확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절 말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만약 그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역시 제 얘기 들어줄 시간 없을 줄 알았어요. 와 같은 말로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착취하고 그 순간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감정적 공급원을 얻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이 자신들의 압력에 굴복하는지 보기 위해 당신을 떠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치킨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그들이 물러선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당신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진정한 평화로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이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바로 서기를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혹은 내 삶 속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도, 동료일 수도, 혹은 수년간 마음을 나눠온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우리를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교묘한 조종, 그리고 깊은 감정적 상처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베풀기 좋아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행동심리 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의 이마에 나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혹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때로는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이기 상황을 연출하며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 자리나 직장 행사 혹은 가족 모임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이해받고 안전함을 느끼며 그 무리에 소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어쩌면 약간은 자신 없는 모습으로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렌즈를 뒤집어 그들의 시선으로 같은 공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꾼의 눈으로 군중을 훑으며 단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입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말입니다. 이 공급원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믿는 환상을 강화하는 연료가 됩니다. 칭찬이나 동정, 격렬한 감정적 반응, 혹은 타인에 대한 지배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공급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을 살피고 사냥감을 찾아 헤매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멈춘다면, 새로운 목표물을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공간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공급원입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넘겨줄 만한 작은 틈, 그 약점을 찾기 위해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세 가지 특정한 경계선을 건드려 봄으로써 당신이 쉬운 목표물인지 아닌지를 아주 빠르게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빼앗아야 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경계선은 당신의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 안은 당신의 소유이고 울타리 밖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버튼 하나를 눌러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즉 당신의 울타리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시간에 대한 경계선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라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잘게, 혹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 와 같이 아주 작은 시간적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거나 수동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당신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본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계획을 바꾸거나 떠나는 것을 미루거나 죄책감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이란 언제든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사로잡기 위해 버튼을 누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거나 회의에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시청하거나 읽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들이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재촉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대화에 불쑥 끼어들거나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서거나 당신이 보고 있는 TV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지, 즉 얼마나 쉽게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그들이 단